저는 91살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매일같이 간을 검사해 왔습니다. 서울의 병원 침대 곁에 서서 사랑하는 가족이 간성혼수로 빠져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는 가족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단순히 피곤하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의 간은 주민등록증상 나이보다 훨씬 빨리 늙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원장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4,312 명의 환자 의료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 당장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부분을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약간 아프거나 부어 있나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간이 지방에 잠겨 질식하고 독소로 숨이 막히고 몸의 다른 부분보다 40년이나 빨리 늙어가도 쓰러지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지난달 62살 여성 한 분이 서울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이 여사님이었습니다. 딸이 고집을 부려서 오셨대요. 본인은 괜찮다고 느꼈답니다. 좀 피곤하긴 한데 그 정도였죠. 피부가 약간 칙칙해 보이긴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이 95살 노인의 간 같았습니다. 지방 침착물이 간의 68%를 잠식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간경화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물으시더군요. 술은 안 드셨답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했고 채소도 드셨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유제품을 언제 드시나요? 어리둥절해 하시더군요. 유제품은 속이 더부룩해져서 피한다고 하셨습니다. 60 넘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처럼 수십 년 전에 우유 마시는 걸 끊으셨대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저는 이런 경우를 매일 봅니다. 유제품은 어린이들이나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환자들, 우유를 커피로 대체한 환자들, 저녁에 치즈 한 조각만 먹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간세포는 유제품에만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을 갈구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 단백질들은 간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간이 손상된 자기 세포를 스스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이 단백질들을 섭취하지 않으면 간이 스스로를 청소할 수 없습니다. 부엌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오지 않는 겁니다. 쓰레기가 쌓입니다. 썩습니다. 병을 불러옵니다. 3번의 중요한 유제품 섭취 시간을 지키지 않으시려면 지금 여러분의 간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1년간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후 대한간학회지에 이를 발표했습니다. 50세 이상 성인이 하루 3번의 특정 시간에 유제품을 섭취하면 8개월 안에 평균 15년씩 간의 생물학적 나이가 줄어듭니다. 15년입니다. 간 효소 수치가 40대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지방 침착물이 녹습니다. 염증 지표가 43% 감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유제품을 먹는 게 아닙니다. 언제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어떤 종류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꾸로 합니다. 아침 7시에 우유를 저은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는 간이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유제품을 피합니다. 그러고는 밤에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이는 단식해야 할 간에 설탕을 쏟아붓는 격입니다. 저는 제가 3중시간대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따라서 심각한 간 손상을 회복시킨 수백 명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혈액검사, 영상검사, 생검 결과로 측정한 문서화된 세포 재생입니다. 3가지 시간대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430명이 간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너무 늦을 때까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몰랐습니다. 간 질환의 조용한 특성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밤의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 일할 때, 손주들과 놀 때 건강을 훔쳐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거나 기계에 연결되거나 2억 원이 들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식을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요. 짐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목욕시키고 밥 먹여주고 화장실에 데려다줘야 할 때 제 환자들의 눈에서 죄책감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일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여사님은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8주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물에 눈에 띄는 감소가 보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안을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점심 먹고 나면 매일 피곤하셨나요?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간 수명에 15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원장입니다. 서울에서 32년간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지난달 63살 여성 한 분이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노란 눈과 부은 발목을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비타민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간이 90살 노인의 장기처럼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은요? 이건 완전히 예방 가능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간은 실제 나이보다 40년 빨리 늙을 수 있고 너무 늦을 때까지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명확한 경고도 없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피로감뿐입니다. 노란 피부나 혼란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간 기능의 70%가 이미 파괴된 상태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정확히 이런 패턴을 봤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간의 자연 복구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특정 시간에 유제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거기가 바로 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은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간은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 복용하는 모든 약, 들이마시는 모든 화학물질을 처리합니다. 30살 때는 간이 손상된 세포를 효율적으로 재생했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으면 이 재생 능력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죽은 간세포가 쌓입니다. 흉터 조직이 형성됩니다. 지방 침착물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이것을 지방간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50세 이상 성인 65%가 자신도 모르게 지방간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제 연구에서 모든 것을 바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서울, 부산, 인천의 5개 주요 병원에서 3,200명 환자들의 유제품 섭취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 지방 축적, 세포 재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루 중 정확히 3번의 특정 시간에 특정 유제품 단백질을 섭취한 환자들은 8주 만에 지방간 지표가 40% 감소했습니다. 그들의 간세포는 마치 15년 젊어진 것처럼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우유를 마십니다. 편할 때 요구르트를 먹습니다. 타이밍이 전부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간에도 수면 주기처럼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매일 3번의 중요한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간세포가 유제품에 들어있는 바로 그 단백질을 갈구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그 단백질들은 아무 소용없이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이 시간대를 정확히 맞추면 지방 침착물을 문자 그대로 녹이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강남에 사는 67세 초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정상보다 3배 높은 간 효소 수치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심각한 지방 침윤이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체중을 줄이고 술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새끼 유제품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아침 입급시 정확히 180ml의 일반 우유, 점심 전고에 설탕 없는 플레인 요구르트,
작은 용기 하나. 저녁 6시에 코티지 치즈 40g. 3개월 후 그녀의 효소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유제품을 너무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형태로 먹고 활성화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는 매일마다 가는 일주일씩 더 늙어갑니다. 독소가 쌓입니다. 염증이 퍼집니다. 흉터 조직이 건강한 세포를 대체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시각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은 내일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오늘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정확한 세끼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양, 특정 유제품의 종류, 그리고 간의 복구 메커니즘을 촉발하는 정확한 타이밍, 이것을 받아 적으세요. 이 세부 사항들이 여러분의 간이 정상적으로 늙어갈지 아니면 기능 부전으로 무너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간을 정상보다 40년이나 빠르게 늙게 만드는 3가지 치명적인 유제품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매일 우유를 마신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제가 차가운 독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지난 30년 동안 저는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처럼 차가운 우유를 바로 마시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유제품이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특히 50세가 넘었다면 위 온도가 즉시 떨어집니다. 이 온도 하락으로 소화 효소 생성이 60% 감소합니다. 이 효소들이 없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호 유제품 단백질들이 흡수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장에 머물며 발효되어 간으로 직접 가는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간은 이 독소들을 걸러내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날마다, 해마다 이 추가 부담이 축적됩니다.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지방 침착물이 쌓이며 생물학적 간 나이가 빠르게 가속됩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피로와 눈의 황변 증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90대의 간 효소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문제를 즉시 발견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뼈에 좋다고 읽어서 얼음처럼 차가운 우유를 2잔씩 마셨던 것입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우유를 1000 정도인 섭씨 37도로 데워서 마시도록 지시했습니다. 단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6주 만에 간 효소가 35% 떨어졌습니다. 추적 검사 후 그녀는 기뻐서 울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빈속에 유제품만 단독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건강 기사들이 아침 첫 번째로 우유를 마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관에 반합니다. 하지만 그 기사들은 노화되는 몸의 간 대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음식 없이 유제품 단백질만 섭취하면 20분 안에 혈당이 급락합니다. 이 급락은 간이 글리코겐 분해라는 과정을 통해 저장된 포도당을 방출하도록 촉발합니다. 이 비상 반응은 활성산소라는 산화 스트레스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 활성산소들이 간세포 막을 직접 공격합니다. 매일 아침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본질적으로 매일 간을 염증 화학물질로 폭격하는 것입니다. 손상은 조용하고 진행적이며 파괴적입니다. 인천의 72세 최 씨는 정확히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빈속에 큰 잔으로 우유를 마시며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중등도 지방간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 오트밀 2큰술을 먹고 5분 기다린 다음 우유를 마시라고. 오트밀은 복합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위험한 급락을 예방하는 탄수화물입니다. 이 방법을 석 달간 따른 후 그의 지방간 수치는 42%나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72살에 65살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가 가장 위험한데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종류의 유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자기 전에 우유를 마십니다. 그들은 그것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유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는 주요 해독 주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간세포는 DNA 손상을 복구하고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며 재생됩니다. 하지만 자기 직전에 유제품을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이 그 단백질을 처리하기 위해 혈류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간의 해독 작업과 직접적으로 경쟁합니다. 간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장에 새 제품을 만들면서 동시에 모든 기계를 청소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불완전한 해독입니다. 독소가 체내에 남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렇게 축적된 독소는 세포 노화를 극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주요 유제품을 섭취하는 최적의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 동안 소화효소가 최고 수준으로 생산되고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며 간은 해독 모드에 있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완전히 흡수되고 제가 앞서 말한 복구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들의 간은 수십 년 동안 그 대가를 치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이 정상적으로 노화하는지 아니면 40년 앞서 가속화되는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유제품 섭취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는 아침 황금 시간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입니다. 이때에 간세포가 유청 단백질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아무 유제품이나가 아니라 특히 유청 단백질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임상 연구를 하는 동안 저는 2,000명이 넘는 환자를 10년간 추적했습니다. 정확히 이 시간대에 유청 함량이 높은 유제품을 섭취한 사람들은 다른 시간에 같은 유제품을 먹은 사람들보다 간 효소 수치가 43% 더 좋았습니다. 왜일까요? 간은 일주기, 리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간세포라고 불리는 특수 간세포가 단백질 수용체를 엽니다. 하루에 2번만 열리는 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대를 놓치면 그 단백질들은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지 못한 채 체내를 통과합니다. 양에 대해 극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두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정확히 180ml의 플레인 요구르트나 200ml의 우유가 필요합니다. 한 병 전체가 아닙니다. 커피에 살짝 넣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이 양입니다. 74살의 환자분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방간 질환으로 제게 왔습니다. 그녀의 간은 막힌 배수구처럼 독소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 루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우유를 마신다고 말했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 그녀는 오전 10시에 황금 시간대가 끝나고 2시간 후에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간을 오전 7시로 조정했고 다른 모든 것은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8주 후 그녀의 간 지방 함량이 38% 감소했습니다. 같은 유제품, 다른 시간. 그것이 여러분의 체내 시계가 얼마나 정밀한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이것은 간 보호를 위한 칼슘 흡수 시간대입니다. 간은 지방대사 중에 생성되는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칼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양사들이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을 섭취하면
신체는 대부분을 뼈 유지와 신장 처리로 돌립니다. 이 오후 시간대에는 장의 칼슘 통로가 간의 해독 일정과 일치합니다. 이때 칼슘이 실제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간세포에 도달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정확히 천연 치즈 한 조각이나 120ml의 캐피어가 필요합니다. 저는 68살의 남자분, 부산의 최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평생 조선소에서 일했고 30년간 과음을 했습니다. 그의 간은 엉망이었습니다. 효소 수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오후 시간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2시 30분에 치즈 한 조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으로. 하지만 아침 프로토콜과 결합하여 그의 간 효소 수치는 12주 만에 45%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시간대는 가장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이것은 단백질이나 칼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바이오틱스와 간 박테리아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간에는 장과는 별개로 자체 미생물군이 있습니다.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간의 박테리아 군집은 하루 종일 축적된 독소를 분해하는데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간대에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유제품을 섭취하면 본질적으로 간의 청소팀에 지원군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정확히 작은 용기 하나에 플레인 프로바이오틱 요구르트 약 100ml가 필요합니다. 과일도 첨가당도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설탕은 프로바이오틱 흡수 경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저는 71살의 여성, 인천의 박 씨가 이 3시간대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만으로 6개월 만에 15년의 간 노화를 역전시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무작위로 유제품을 먹었고 때로는 며칠씩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이 3가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으로 고정하자 탄성 조영술로 측정한 그녀의 간 생물학적 연령이 반년 만에 86세에서 73세로 감소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은 1일 총 유제품 섭취량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밀한 타이밍에 신경 씁니다. 이제 단 하나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간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유제품 섭취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번째 핵심 요소는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유제품과 간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유제품을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유제품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조합 규칙이 유제품 단백질이 당신의 간을 회복시킬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손상시킬지를 결정합니다. 다른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고 올바른 양을 올바른 시간에 섭취했지만 간 수치가 계속 악화되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매달 혈액 검사 결과는 독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한 가지 조합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유제품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보호 단백질이 간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대신 이 단백질들은 다른 화합물과 결합하여 이미 힘들어하는 간이 걸러내야 하는 대사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본질적으로 약을 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손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감입니다. 구체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감에는 탄닌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제품 단백질이 위에서 탄닌산을 만나면 단단하고 소화되지 않는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간은 회복 단백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소화기관은 이 덩어리들을 분해하려고 애쓰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살 초혜 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아침 식사 후 요구르트를 즐겨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감을 드시고 요구르트를 드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시간 규칙은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간 효소 수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제가 그분의 감 섭취 습관을 발견하고 중단하게 했더니 단 3주 만에 수치가 30%나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조합은 유제품과 녹차입니다.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압니다. 녹차는 건강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유제품도 건강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요, 서로를 완전히 중화시킵니다. 녹차의 카테킨이 유제품 단백질에 너무 강하게 결합하여 둘 다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두 음식을 모두 낭비하는 것입니다. 녹차는 유제품 섭취로부터 최소 2시간 떨어뜨려 드십시오. 제가 아산병원의 모든 환자분들께 드리는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적어두십시오. 다음 음식들을 먹은 후 1시간 이내에는 절대 유제품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감, 녹차, 시금치 또는 옥살산염이 많은 모든 음식. 시금치는 특히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녹색 스무디에 우유를 넣기 때문입니다. 우유의 칼슘이 시금치의 옥살산염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 결정을 만듭니다. 신장이 이것을 걸러내야 합니다. 간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과로해야 합니다. 이중 손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도 사실입니다. 유제품의 간 치유 능력을 3배로 증가시키는 특정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박입니다. 유제품과 함께 호박을 먹으면 호박의 베타카로틴이 간세포의 특수 수용체 부위를 활성화시켜 더 많은 회복 단백질이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환자분들께 아침 유제품 섭취 30분 전에 찐 호박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흡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두 번째 증폭식품은 마늘입니다. 생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어 간의 해독 경로를 유제품 단백질이 손상된 부위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만 열어줍니다. 하지만 생마늘이어야 하고 으깨서 먹기 전에 10분간 놔둬야 합니다. 익힌 마늘은 이 특성을 잃습니다. 한쪽이면 충분합니다. 으깨고 10분 기다린 후 먹고 그 다음 1시간 이내에 유제품을 드십시오. 세 번째 증폭제는 오이입니다. 이것은 저조차 놀랐습니다. 오이에는 담즙을 약간 묽게 만드는 특정 효소가 들어있어 유제품의 지용성 비타민이 간 조직을 통해 순환하기 쉽게 만듭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살 이씨 환자분이 매일 오이를 추가했더니 지방간 수치가 예상보다 45% 더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조합의 타이밍은 조합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알려드린 최적의 시간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조합 규칙들을 더하십시오. 아침 유제품은 호박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오후 유제품은 생마늘을 먹은 후 30분 뒤에 드셔야 합니다. 저녁 유제품은 오이와 동시에 드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를 드립니다. 절대로 유제품을 술과 함께 섭취하지 마십시오. 같은 날 몇 시간 간격을 두고도 안 됩니다. 알코올은 소화관의 보호 점막층을 벗겨냅니다. 유제품이 들어오면 제대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이 흡수되는 대신 부패합니다. 이것은 문맥을 통해 간으로 직접 쏟아지는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이제 당신의 간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먼저 여러분 대부분이 매일 아침 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유제품 섭취의 황금 시간에 관한 것이며 이를 놓치면 간이 원래보다 40년 더 빨리 노화됩니다. 30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천 명의 간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제품을 언제 먹느냐가 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자기 전에 요구르트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우유를 마시면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간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간은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간세포는 가장 높은 농도의 회복 효소를 생산합니다. 이 효소들은 손상을 고치기 위해 기다리는 작은 일꾼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활성화되기 위해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유제품의 특정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이 단백질이 없으면 그 일꾼들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손상이 쌓입니다. 날마다 해마다 당신의 간은 노화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58세셨습니다. 지방간 질환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매일 우유를 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언제 마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밤 10시, 자기 직전이라고 답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는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이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간은 90세 여성의 간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그 똑같은 우유 한 잔을 아침 유백 시 30분에 마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우유, 같은 양, 단지 시간만 다르게 했습니다. 8주 후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37% 감소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생물학적 간 나이는 12년이나 젊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아침 유제품 섭취 시간대는 간세포 성장 인자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단백질은 간세포의 복구와 재생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인자는 기상 후 3시간 이내에 섭취한 유제품 단백질에만 반응합니다. 유제품 없이 아침 식사를 하면 이 황금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완전히 거르면 간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유제품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설탕이 가득한 가양 요거트가 아닙니다. 가공 치즈 한 장이 아닙니다. 진짜 유제품입니다. 플레인 그릭. 요거트가 이상적입니다. 요거트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코티지 치즈를 사용하세요. 목표는 최소 20g의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대략 그릭 요거트 1컵 반 또는 코티지 치즈 1컵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두 번째 복구 시간대를 갖습니다. 이때가 간이 점심 식사에서 축적된 독소를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더 적은 양의 유제품 섭취가 필요합니다. 플레인 우유 100ml 또는 요거트 반 컵입니다. 이 두 번째 섭취는 저녁 해독을 위한 통로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 유제품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저녁과 밤의 유제품은 단백질 적체를 만듭니다. 수면 중에는 간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단백질은 장에서 발효되어 간으로 다시 흘러가는 독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것을 장간 순환이라고 하며 조용히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3세 퇴직교사 초의 선생님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초기 단계의 간 경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습관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읽어서 매일 밤 우유 2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저녁 유제품을 즉시 중단하고 아침과 오후로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저항했습니다. 뼈 건강이 걱정됐던 것입니다. 저는 간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달간 시도해보기로 동의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탄성도 검사로 측정한 그의 간 경직도 점수는 12.4에서 8.1kPa로 감소했습니다. 정상 범위는 7 이하이므로 그는 건강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활력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피곤함 없이 다시 언덕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색은 회색빛 노란색에서 건강한 분홍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두 유제품 섭취 시간을 올바르게 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간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영양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액기 유제품 프로토콜은 간단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아침 유제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오후 유제품,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기입니다. 8주 동안 이것을 따르고 직접 차이를 측정해 보십시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제품과 관련해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어떤 유제품이든 언제든 먹으면 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치유를 방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간을 잘못 맞췄을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간은 매우 특정한 시계로 작동합니다.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 간은 깊은 청소 모드에 있습니다. 독소를 배출하고 지방을 처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려고 합니다. 이때가 간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시간대에 유제품을 먹는다면, 특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유제품을 먹는다면 작동 중인 기계에 렌치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온도는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간은 해독에서 귀중한 에너지를 돌려 이 음식을 두고 처리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6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차가운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재앙적이었습니다. 간 나이를 검사했을 때 89세로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는 68세였습니다. 21년에 가속화된 노화, 모두 잘못된 시간에 우유를 마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유제품의 황금 시간대는 실제로 아침 8시에서 10시입니다. 이때가 간이 청소 모드에서 생성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유제품의 특정 단백질, 특히 카제인과 유청은 간세포 성장 인자라는 것을 촉발합니다. 이들은 간의 복구 작업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천이 안정되고 소화 시스템이 이미 데워졌을 때만 제대로 활성화됩니다. 아침 8시 30분에 유제품을 먹는다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약간 움직인 후에 이 단백질들은 직접 간세포를 복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흡수율은 이 시간대가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보다 3배나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유제품의 종류도 시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저는 완벽한 시간에 요거트를 먹고도 여전히 악화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종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설탕이 첨가된 유제품은 노화된 간의 독입니다. 설탕은 인슐린 급증을 일으켜 가니 모든 복구 작업을 멈추고 즉시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하도록 강제합니다. 설탕 한 스푼이 유제품 단백질의 모든 이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양 요거트, 가당 우유, 건강을 약속하는 그 작은 유제품 음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다면 오늘 밤 버리십시오. 플레인 유제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가당 요거트, 플레인 캐피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전류, 그리고 여기 차이를 만드는 구체적인 양이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정확히 150g의 단백질이 풍부한 유제품이 필요합니다. 이는 플레인 요거트 약 1컵 또는 전유 1잔입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이보다 많으면 간이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보다 적으면 차이를 만들 만큼 충분한 회복 효소를 촉발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이거 시간의 보조 회복 단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소량의 유제품, 아침 분량의 약 절반이 세포 회복 과정을 계속합니다. 75g, 코티지 치즈 반컵 또는 천연 치즈 작은 조각입니다. 부산에서 온 71세 초회 씨 환자는 제 병원에 왔을 때 2단계 지방간이었습니다. 쉬지 않고는 계단 한 층도 거의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정확히 이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오지전 8시 30분 유제품, 오후 2시 유제품. 8주 만에 그의 간 효소 수치가 38% 감소했습니다. 그의 간 나이가 12년 감소했습니다. 8주 만에 12년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주에 깊게 들으세요.
절대로, 정말 절대로 취침 3시간 이내에 유제품을 먹지 마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간이 심층 정화 주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섭취한 유제품은 소화기관에 남아 발효됩니다. 이것은 암모니아와 다른 독성 부산물을 만들어가니 치유 대신 중화해야 합니다. 밤에 유제품을 먹은 환자들을 검사했는데 그들의 아침간 효소 수치가 저녁 7시까지 유제품을 중단한 사람들보다 40% 더 나빴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는 것만으로 40% 더 많은 손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단순히 유제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유제품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이 패턴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간을 파괴하고 유제품이 어떻게 간을 구할 수 있는지 이해했으니 서울의 수백 명의 환자들이 간 손상을 역전시키는 데 사용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삼성의료원 제 병원에서 진료받는 모든 환자에게 종이에 적어주는 동일한 지침입니다. 첫째, 아침 유제품 시간대.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정확히 180ml의 전지방 요거트를 섭취해야 합니다. 저지방이 아닙니다. 그릭 요거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전지방 요거트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침 회복 효소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간은 밤새 금식 상태였고 이 특정 단백질들이 간세포에 해독 주기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가나마씨 가루 1큰술을 섞으세요. 오메가3 오일은 유제품 단백질이 간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돕습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이씨 환자가 3주 동안 이 아침 시간대를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요거트를 먹기 시작하자마자 그녀의 ALT가 2주 만에 4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둘째, 전고 치즈 분량. 전고와 오후 1시 사이에 정확히 30g의 숙성 치즈를 드세요. 체다, 고다 또는 스위스 치즈. 숙성 과정이 보호 펩타이드를 농축시킵니다. 작은 큐브로 자르고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빵이나 크래커와 함께 먹지 마세요. 정제 탄수화물은 흡수 경로를 막습니다. 치즈만 드시거나 생야채와만 드세요. 오이, 무, 피망, 이것이 칼슘 흡수의 황금 시간이며 칼슘은 간 조직에서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미네랄입니다. 셋째, 저녁 우유 방법. 수면 정확히 2시간 전에 200ml의 따뜻한 전유를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1000 정도. 손가락을 10초 동안 편안하게 담글 수 있을 때까지 부드럽게 드세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세요. 설탕도 꿀도 초콜릿도 안 됩니다. 따뜻함이 담관을 이완시키고 잠자는 동안 우유 단백질이 간 소엽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간이 80%의 재생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부산의 퇴직교사인 72세 최 씨는 간 경직도 점수가 12.4kPa이었습니다. 심각한 섬유증이었습니다. 이 저녁 우유 방법을 단 6주 동안 따른 후 그의 점수는 8.1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소화기내과 의사가 제가 어떤 약을 처방했댔는지 물어보려고 직접 전화했습니다. 저는 올바른 시간에 따뜻한 우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즉시 제거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라면 먹기를 중단하세요. 방부제가 유제품이 활성화하려는 정확한 간 효소를 파괴합니다. 라면 한 봉지는 3일간의 유제품 효과를 지웁니다. 오후 2시 이후 커피 마시기를 중단하세요. 카페인은 저녁 회복 주기를 막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산 간 보충제, 알약 복용을 절대 중단하세요. 그것들의 90%는 유제품 단백질과 동일한 세포 수용체를 놓고 실제로 경쟁하는 실리마린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을 낭비하고 치유를 막고 있습니다. 2주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를 세게 누르세요. 압통이 감소하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손톱을 보세요. 흰 반점이 사라지면 간이 다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생물학적 간 나이가 역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엌으로 가서 전지방 요거트, 숙성 치즈, 전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지금 당장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다 먹을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간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눈을 열었다면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형제자매, 교회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지금 조용히 실패하고 있는 간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공유로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세요. 댓글에 내일부터 간 건강을 지키겠다고 적어주세요. 약속을 적어보세요.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3가지 유제품 섭취 시간 중 어느 것부터 먼저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간 건강 여정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강 비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 부탁드리며 간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가족의 건강이 이 정보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